문재인 정부는 2021년 역대급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을 벌이면서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냐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국방력 세계 6위라는 타이틀이었지만 국민들은 왜 평화롭다고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맹신.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의 안전까지 내던져버리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해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적극 가담하여 각종 군사훈련은 기본이고 우리 땅까지 무상으로 내주고 미국의 무기들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드가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시작했지만 다 완성하지 못한 사드 도입을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고 있습니다. 사드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장비 반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60차례가 넘는 장비 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장비 반입이 진행될 때면 성주 주민들은 도로에 모여서 사드 뽑고 평화오라며 사드 장비 반입을 막아 나섭니다. 곧이어 무장한 경찰 병력에 의해 사지가 들려 도로에서 끌려 나오고 수백 명의 경찰의 보호 속에 사드 장비들은 무사히 사드 기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1년 내내 반복했습니다. 사드는 미국을 위한 미국 무기입니다. 중국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사드 레이더는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데 전초적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사드 기지가 확정되면서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사드 기지는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군사적 경고 또한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국이죠.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은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제를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내던져 버렸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사드를 막으려고 그렇게 매일같이 자매밭이 아닌 도로로 나서서 사드 장비 반입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국민의 안전을 성주 주민들이 대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경고를 날립니다. 경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 금지. 더 이상 접근 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총격을 가할 각오로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한미동맹이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념은 미국과 함께한 군사훈련에서 드러납니다. 6월 중순이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서 진행하는 레드플래그라는 공중훈련이 있었습니다. 100여 대의 전투기와 각종 군용기가 동원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한국의 전투기와 일본의 항공자위대 또한 함께했습니다. 실질적인 한일 간 군사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호주에서 진행되는 훈련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해군입니다.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은 미국 7함대 주관으로 호주에서 열린 퍼시픽 뱅가드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도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 함정이 함께했습니다. 이 훈련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실시하는 훈련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일본, 호주는 모두 중국을 압박하는 쿼드 참여국으로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훈련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훈련을 주도하고 참가한 다른 나라들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해군만 군사적 긴장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던 것인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며 굳이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군사훈련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7월 중순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호주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텔리스만 세이버, 일본에서도 육상 자위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에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 진행하는 훈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까지 각종 군사훈련을 벌이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가담해왔습니다. 군에서는요,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지역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벌써 내년에는 인도와 필리핀 등에서 진행되는 훈련에도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에 앞장서는 것도 문제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일 간 군사 협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레드플래그 훈련, 퍼시픽 뱅가드, 그리고 텔리스만 세이버 훈련까지 공군과 해군을 비롯한 다방면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보니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안전과 경제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던져버렸습니다. 과거사에 사과 한마디 없는 반성조차 안 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이라니요. 우리나라를 처참하게 짓밟았던 일본의 군대와 어떻게 함께 군사협력을 할 수 있습니까? 우길기를 앞세운 일본의 군대가 우리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뻔뻔한 일본에게 당당하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 심지어 일본의 군대와 군사협력을 하고 해왔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평화쇼 뒤에 가려진 각종 군사훈련과 무기 도입, 국민들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평화와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책임지겠다며 나선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놓고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한번 들어온 사드는 어쩔 수 없다며 벌써부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후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이다. 한미동맹에 매달리지 말고 자주의 입장으로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하고 민족 공주의 입장으로 돌아서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